뉴욕 증시 30일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0.5% 상승한 474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 하락, 1.28%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머니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7월 FOMC 첫날을 맞이해서 관망하는 모습 속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타격받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M7 종목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위축 속에 차량 후드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리콜 소식까지 전해지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메타 역시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 속에 하락. 알파벳은 애플이 전일 들려왔죠. 자사에서 생산한 칩을 이용해서 AI 학습을 이용하겠다,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는 비교적 견고하게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스마트폰 구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0.26%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에너지와 금융주 위주로 상승세가 보였고요. 기술주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낙폭을 보이면서 섹터 내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달러화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달러는 일본 BOJ의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라는 보도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 압력을 받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 쪽에는 중동발 위험 회피 분위기가 다시 한번 퍼지면서 소폭 상승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6월 구인 건수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상했던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를 이 구인 건수 결과가 소폭 완화해주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6월 구인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소폭 웃돌았다라고 나오면서 고용주들이 채용을 과거보다 줄이고 있고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고용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금리 인하 개시를 계속 확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편 여기에 더해서 연내 3번의 인하가 우세하다라는 프라이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연준이 7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4%에 불과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9월에 인하할 확률은 여전히 100%를 찍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연내 3번 인하할 확률은 50%가 넘는 55.9%를 기록했는데요. 전장보다 무려 2% 가까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 FOMC 회의 결과와 함께 연준이 금리 향방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제시해 주게 될지 시장은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요.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시면 나흘 연속 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7월 FOMC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꾸준히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살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본 지출 확대,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자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6% 넘게 추가 하락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중단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대형 기술주들 대부분 시간외에서 함께 하락을 가속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월가에서는 빅테크들이 AI 투자에 따른 실적 가시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십조 원을 투입했지만 막상 실적이 나오지 않자 투매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 단순히 월가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훨씬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왔던 AMD의 실적과 그에 따른 주가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반대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AMD는 현지 시간 30일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1년 만에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장 마감 이후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의 기대 대비 2배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줘야지 주가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메가캡 기술 기업들이 전분기 실적 발표들이 계속 이번 주까지도 내일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수년간 막대하게 이어섰던 비용이 투입되었던 AI 부문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NBC의 보도를 이용해 보고 싶은데요. 이 빅테크들의 향후 승패의 판가름이 이번 주에 날 것이다. 이에 따라서 AI의 지출의 성과에 시장은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빅테크들이 이번 주 계속해서 어떤 수익 보고서를 낼 수 있을지,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또 한 번 바꿔줄 수 있을지 저희에겐 기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가도 함께 짚어보시죠. 뉴욕 유가는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럴당 75달러 선을 이제 하향 돌파하는 모습이 장중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가장 컸던 건 중동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이 부각됐지만 이것보다도 중국발 수요 감소에 대한 불안이 시장을 계속 짓누르면서 유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른쪽에 보이는 천연가스 가격은 바닥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간밤에도 오후 레바논 수도 이 베이루트를 겨누어서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27일에도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 마즈달 샴스의 한 축구장이 폭격당해서 어린이들이 12명 숨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사흘 만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감까지 감돌고 있는데요. 과연 지정학적 리스크의 FOMC 결과의 대선까지 그리고 오늘 BOJ까지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그 시장 속에서 저희는 어떤 이슈, 어떤 전략을 취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오늘도 매경 아메리카 리포트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